보면 이제 그 다산 선생이 거의 정조의 직속 비서처럼 그려지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성균관에서 이제 정조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정약용 선생이 이제 성균관에 근무했던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성균관 직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왕하고 가장 측근이 되려면 그 승지직, 비서직이 돼야 되는데 요 1795년 1월에 동부승지에 올라요. 근데 이때도 잠깐 한 1, 2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총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 1792년 4월에 부친상을 당했어요, 정약용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정조가 이 화성을 이때 막 건설하려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직접 그것을 지어서 바쳤던 그런 기록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상중의 와중에도 일을 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냥 마냥 쉬지 말고 연구 좀 하시게 계속 요구하는. 그러고 보면 정약용을 대신할 만한 믿을 만한 그렇죠. 신하가 정조에게 없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약용도 아무리 상중이라도 왕이 이렇게 나오면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믿어주니까. 인정받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약용을 조선의 다빈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또 만들고 책을 읽는 그 문신 출신이 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가 좀 빠졌다는 거 아시죠? 배달이 그렇죠. 정조가 그 사도세자 묘소에 참배갈 때 그 한강에 배로 다리를 놓잖아요. 그 배다리도 정약용이 설계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강 건널 때 네. 공병 부대들이 이렇게 딱 조립식으로 막 다리 탁탁탁 놓잖아요. 그렇죠, 부교. 뭐 그런 느낌인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배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만들었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배다리를 이때 이제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강이나 뭐 이렇게 강을 건널 때 배다리를 놓으면 대나무나 끈은 이제 칡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조의 경우에 보면 36척의 배를 저렇게 이제 엇갈리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목과 세로목을 저렇게 엇갈리게 놓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지금 칡끈으로 묶거든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합판을 덮어요. 판자를 저렇게 놓고 저기에 흙을 덮죠.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또 덮어요. 이거 한강 하울에서 배가 올라올 때 이제 잔디를 떠서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간을 두릅니다. 혹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이제 배다리가 실제로 가운데 배가 제일 높고 그다음 양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무지개 아치형으로 이제 다리가 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냥 배를 동원해서 수천 명을 나르면 수백 척의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36척의 배를 딱 저렇게 다리를 만들므로써 간단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게 해결을 했죠. 일단 그 나무를 이렇게 빗장을 이렇게 치니까 예. 그냥 칡으로 묶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예, 것 예, 같고 흙을 깔았다는 건 포장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잔디를 깔았다는 예, 거는 예. 잔디 구장처럼 예, 그죠? 예. 배우들이 레드 카펫 밟듯이 레드카펫, 그죠. 왕은 그린 카펫을 밟게 하는. 네네. 야 정말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볼 때마다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는데 저게 저 설계를 바로 정약용 선생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주도해서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정약용이 주도적으로 했다면 다른 기록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실록, 성정원 일기, 일성록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벼슬한 지 초기니까 실무적으로는 참여를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제 추정입니다. 그건 좀 애매하네요. 예. 예, 참여는 했지만 주도적인 아니까. 정약용이 100% 이제 설계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네. 조금 감소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 그래서 것 같다.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점을 예상을 하셨는지 이게 실록이나 승정원일 이런 데는 나가 혹시 빠질 수도 있다. 내가 네. 직급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자참 묘지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장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바로 1789년 주교의 역사에 내가 그 규제를 진달해서 그거를 다 이제 보고하고 알려가지고 일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본인이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보험 든 거죠. 보험 드셔놔가지고 다산 선생이라면 이거를 뭐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쓸 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성룡도 그렇고 그죠? 정약용도 그렇고 글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알아지. 역사에서는 기록의 싸움이에요. 그죠. 독도도 지금 기록의 싸움을.